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시점은 근데 그런 물건들이 전부 다 반값이 돼 있어요. 다시 이런 대세 상승장이 올까? 가장 힘이 있는 데가 아무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J경매스쿨 MJ입니다. MJ경매스쿨에 같이 투자를 맡고 있는 전재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총선 이후에 부동산 전망과 경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총선의 결과가 저희가 참 예상했던 대로 파랗게 결정이 나서 갈피를 못 잡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과 그 전 투자자분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과 상승장에 투자해서 물리셨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빨리 뭔가 법을 바꿀 수 있고 완화를 시켜가지고 거래가 좀 순환이 돼야지 부동산도 괜찮아지고 자산도 좀 본인이 탄탄하게 지킬 수 있을 건데, 자, 이렇게 총선 결과가 민주당으로 175석으로 나와버렸을 때 과연 이제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 강사님의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개표 결과에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그전 총선에도 여소야대였고 그전 총선에도 여소야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도 없고 크게 뭐 부정적인 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시점은 경매로 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아직까지 유효하게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다 거의 그렇게 보는데, 계속적으로 보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네요.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부분이 본질이 될 것이다. 여당이 제시했던 법안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규제를 완화한다, 야당은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게 서로 계속 부딪힐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분,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가장 힘들었죠. 공시가격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집주인들의 부담이 너무 전가가 많이 됐죠. 두 번째, 취득세입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3% 이상을 내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이런 중과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완화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부동산이 안 좋아졌던 게 빌라나 오피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네네. 공시기가를 낮추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참 궁금하네요. 현재 여야의 공통된 사항은 공급이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왔던 게 전국 기관별에 있는 수요 입주 물량인데 금융위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2027년까지의 입주 물량이 최저로 공급 물량이 이제 없어지는 시기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이 지인이죠. 지인 네, 사이트 부동산 통해서 지인. 봤을 때는 2007년부터 이때까지 20년간으로 봤을 때 가장 적게 나오는데,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잡힌다고 봤을 때 26년부터 27, 28은 굉장히 공급이 줄어든다. 이 공급 부족이 매매가를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매매를 상승시킨다라기보다는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현재 야당은 임차인에 중점을 주고 여당은 임대인에 중점을 줍니다. 그랬을 때 현재 야당도 중점을 주는 부분이 임차인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취득세라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도 공급이지만 지금 이 내수 침체,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네. 일단 건설이 죽음으로써 그 하청업체들, 마지막으로 이제 일용직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IMF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돈을 쓰면서 노래방도 될 거고 식당도 될 거고 회식도 할 거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침체가 되면서 결국 이런 내수 부분도 생각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취득세 부분이 여야가 뭔가 이렇게 협치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라도 뭔가 네네.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대표적인 지역 중에 부산, 여기에 공급 부족이 관심이 굉장히 심했어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음. 서울이 굉장히 관심 많았는데 서울이 이제 좀 많이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이니까 이제 부산 쪽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있는데, 부산 투자하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매로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실거주분들 정말 들어오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뭐 서울과 지방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그 하락 붐보다는
10% 이상 올랐지만 최고 상승분에 비하면 아직까지 20%, 30% 정도의 하락돼 있는 상태. 회복을 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경매로 10% 이상 더 저렴하게 받는 맞아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싸게 훨씬 살 더 수 좋다.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이 아니다.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할인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시는 실수요자분들도 할인해서 사고 있다는 거죠. 디임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 대출, 금리를 인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할인해서 살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실거주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된 좋은 시장이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대구까지도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취득세 중과 완화 22년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나가리가 될지 아니면 정말 소급을 해줄지. 대주시장 이런 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해결해 주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세수도 엄청 줄었다고 들었고 이 거래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세수가 좀 올라가면서 좋아질 건데 정말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단기 전망,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정부 정책이라는 가격 할인 금액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를 거라 생각하고 투자하지 마라. 굉장히 위험한 거죠. 2년 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엄청 싸게 사든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투자가 괜찮은데 어중간한 가격으로 샀다가 또 수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에서 할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매수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똘똘한 아파트가 아닌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이런 물건들을 또 진입하시면 더 큰 수익을 내지 않겠나라고 단타로 봅니다. 네, 빌라나 맞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회전이 잘 되는 것들로 재개발 이런 구역들이 많이 붐을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전부 다 반값이 돼 있어요. 잘 그래서 받으셨죠. 이런 물건들을 잘 찾아서 경매로 낙찰 받으시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지역을 좀 넓게 보실 수 있으면 기회가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이 공급도 부족하다고 하고 부동산 상승은 본질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래서 실물자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고 금융 완화가 돼야 돼요. 정부가 이제 LTV라든지 그리고 양도세 뭐 5년간 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양도세 면제도 집을 싸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입지밖에 없어요, 지금. 일단 서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서울의 힘이 뭐 부산으로 와서 같이 밀어 올리면서 대구도 이제 회복을 많이 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규제를 계속 쪼을 수도 없고 뭔가 경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라도 완화를 해야 되고 완화라는 시점에 또 공급이 줄어들 거고 그동안 침체됐던 시장이 또 올라가는 시기가 한 번은 올 건데 코로나 때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폭등하는 시장은 다시는 안 올 거지만 그래도 회복하는 시기는 분명히 이 시점에 올 거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입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전국 개발 호재 중에서 1등인 교통 호재가 GTX라고 합니다. 가장 힘이 있는 데가 GTX-A, GTX-C 그 두 개의 라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이 지나가요. 거기가 삼성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개통이 됐죠. 수서역에서 동탄까지. 동탄 아파트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대표적인 역, 삼성역이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삼성역까지 개통이 되고 나면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제2도시 부산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 교통호재 라인이 BUTX라고 하더라고요. 2030년에 개통이 예정되고 있어요. 주요역은 센텀시티역이 되지 않겠나. 이 센텀시티가 앞으로 전부 지하가 되거든요. 앞으로 부산에서 1급 입지라고 보면 서울에는 삼성역이 있지만 부산에는 센텀시티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입지로 본다고 하면 센텀시티역을 전 중점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부산에서 교통 라인들이 이동하는 곳, 북한, 부전역, 센텀시티 요 세 가지 역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센텀이 해운대를 또 같이 끼고 있고 제1센텀도 들어오고 재개발도 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확실히 힘이 좋은 동부산이고 부전이 10년 전부터 통합역 해가지고 그림이 엄청 많이 그렸는데 여기 부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촉진 1, 2, 3이 올라가야 라인이 딱 만들어질 건데 2030년에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실거주 입장에서는 이제 힘이 세고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공시 1억 이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상반된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형. 한강 OP 공장 이런 월세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낙찰가 대비 한 30%씩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은 약간 단타도 단타인데 현금 흐름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도 있으시면. 저도 이제 가치 투자 강사로서 다시 이런 대세 상승장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되고 입지가 좋아야 되고 금융이 돼야 돼요. 금융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동성이 스노우볼처럼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금융위기 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산이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서울이 상승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대세 상승장이 왔잖아요. 음. 이게 결국에는 조그만 금융이 유동성이 커지듯이. 커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대세 상승장이 어느 지역부터 들어갈 것이냐라고 보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지금 지방의 가격이 앞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유동성이 불어나면서 시작점이 그런 갭투자가 시작이 될 거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 전재혁 강사님께서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매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